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부터 목소리가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좀 들떴는데요. 바로 오늘의 시승차가 아반떼 N이기 때문이죠. 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느껴봤는데, 저는 이게 취향이긴 하지만 직진으로 갈 때보다 옆으로 조향을 할 때 훨씬 더 재밌는 차였고, 잠깐 탔는데도 더 궁금하고 재밌고 이런 차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빠르게 달리는 건 말고요, 진짜 이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횡지가 걸리고 급감속했다 급출발하고,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아반떼는 정말 많이 팔리는 차기 때문에 다들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반떼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굳이 디자인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반떼 막 출시되자마자 신나가지고 떠든 영상도 사실 모터리얼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N의 특징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가자면, 누가 봐도 N이다 싶은 높이입니다. 요거는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 높이 때문에 세차장에 못 들어간다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세차장 중에서도요, 그 밑에 하부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가 있는 자동 세차장은 이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정말 넓다고 느낀 게,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요 245, 35, ZR19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245잖아요. 보통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둘도로도 있고요. 조금 넓다 싶은 것도 둘도로 정도고, 300마력에 235. 245까지 갔다는 거는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력이 280마력이거든요. 터보를 달아서 280마력인데 2.0 터보죠. 2.0 터보인데 거기에 비해서 출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타이어가 넓고요. 접지가 좋습니다. 타이어 자체도 워낙 좋아요. 근데 일단 제가 잠깐 타이어로 빠졌는데, 일단은 차체 자체가 낮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좀 와이드한 느낌의 좀 이렇게 낮은 느낌이었는데, 넓고 낮은 차체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요 N 같은 경우에는 더 낮춰둔 거죠. 거기에 딱 보시죠, 이 빨간색으로 N이라고 들어있는 저 포인트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휠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당연히 그릴 형상도 다릅니다. 앞에 그릴 형상도 다르고 프론트 립도 다르죠. 여기도 빨간색 포인트로 N이라는 걸 강렬하게 티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저렇게 강렬하게 N 각인과 함께 라인이 가고 있죠. 사실 이 스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조금 더 또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 있죠. 바람을 타고 샥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뒤로 오면요, 바로 이 스포일러가 달려있죠. 트렁크 리드 끝에 살짝 올라온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춰서 눈에 띄게 잘 잡혀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디퓨저도 딱 제대로 형상이 잡혀서 있죠. 딱딱딱딱 바람길을 갈라주는 이 4개의 라인. 그리고 밑에 이제 정지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플러 형상 너무 오랜만인 거죠. 요즘 정말 다들 이 머플러를 뭔가 페이크 머플러, 전기차다 보니까 페이크 머플러라던가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숨겨놓는다던가 이런 게 많아졌어요. 정말 이렇게 머플러가 딱 동그랗고 큰 형태로 잡혀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멋있게 듀얼 머플러. 트렁크고요. 차체의 비틀림이나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점은 저 빔이 있으니까 앞에 시트가 접히거든요. 이 2열 시트가 접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은 못한다는 거. 자, 보시다시피 6대4로 폴딩되고 이건 아니고요. 2열 시트가 한 번에 접히는데, 그래서 양쪽에 이걸 둘 다 한꺼번에 당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접힙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긴 거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원래는 저 빔이 없으면 에어컨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저 빔 때문에 좀 길고 부피가 있는 물건을 넣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아반떼 N의 엔진룸인데요. 여기 다 방열 작업,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보닛을 덮었을 때 이쪽에 지금 이 배기 라인 때문에, 특히 터보는 방열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요 위에 보닛까지 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썼네요. 이 밑에도 안쪽에도 되어 있고, 저 안쪽에도 두 겹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방열 저 층이 이렇게 두 겹이고, 그리고 이 배기 라인 쪽도 한번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빔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좀 재밌는 게, 왜 충돌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뭐를 보강을 해서 이쪽에 차대를 보강하고 여기 프레임을 뭘 넣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물론 하차를 떠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엔진룸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데를 신경 썼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론트 서스펜션 스트럿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원래 마운트가 여기에 보통은 차대에 그냥 물려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하나가 더 보강이 됐죠. 이게 보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를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차대랑 붙여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반떼 N의 실내는요, 기존의 아반떼 N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N1, N2 버튼, 그리고 여기 NGS 버튼, 네, 요 정도 버튼이 추가된 거를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트가 이게 지금 버킷 시트거든요. 이게 아반떼 N에서 추가할 수 있는 특별한 시트인데요. 몸을 감싸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몸을 감싸주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 차는요, 이렇게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우리 몸이 받게 되는 게 바로 횡지죠. 횡가속도인데요. 이게 그 옆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움직입니다. 특히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 때는 이 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우리 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공간도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은 최대한 가만히 있으면서 차만 움직이는 게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잡아주는 이런 시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쪽으로, 특히 이 몸 옆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자동차랑도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 베이스를 보시면요, 이 허벅지 옆쪽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는 내 허벅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페달을 밟는 다리도 시트에 잘 고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쏠렸을 때 시트 밖으로 몸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가만히 가운데에 잘 내 몸이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허리 쪽에도 잡아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베이스에 허벅지 옆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버킷 시트, 레이싱 버킷 시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버킷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 전동 시트, 전동 조절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시트가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에 맞게 시트를 이제 대중소라도 이제 골라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이 아반떼 N의 시트는 대중소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저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 시트를 하실 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버킷, 아반떼 N에서 제공하는 버킷 시트가 내 체형에 잘 맞는다 하시면 사용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저처럼 이게 이 높이가 좀 나한테 안 맞는데 싶으시면 네, 아쉽지만 이게 사실 이 가격에 이 시트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혜자스럽다고 하던가요? 그런 건데 그래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출시 직후에 미디어들을 모아놓고 시승 행사를 했을 때 이미 서킷에서 주행 테스트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큼 환경이 되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이 차로 서킷을 주행하고 싶은데 평소에는 어떨까?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좀 특이한 게 없을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일상 주행일 땐 대부분이 에코 모드 아니면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저는 계속 노멀 모드로 집중해서 타고 있었는데요, 노멀 모드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승차감 괜찮습니다. 이게 시트 자체가, 이건 이제 버킷 시트에 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편안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푹신하다기보다 탄력이 꽤 있어요. 이 시트 자체도 괜찮지만 이 승차감이요, 노멀 모드일 때는 그렇게 이 모든 노면의 상태를 다 딱딱하게 저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초반에, 그러니까 충격이 들어오는 초반에 한번 잡아주고 걸러준 다음에 저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노면의 상태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노면의 뭐 진동이나 노면의 요철의 충격을 흡수해서 뭔가 느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세팅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격이 콱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한번 걸러준 다음에 지금 상태가 이래 라고 알려주는 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면에 이렇게 진동이 있을 때 하중 이동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노면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일 때 탁탁탁탁 이 몸을 쳐주는 그런 느낌은 그래도 한 번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로 다닌다면 저는 이거 승차감이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렇게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생각보다 꽤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가격을 생각을 할 때 3천만 원대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옵션을 넣지 않으면 DCT는 3,400만 원 정도고 수동은 3,200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 어쨌든 중반 아래죠. 그런 가격에 전자식 서스펜션에 들어가서 이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감각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도 좀 대단한 가성비죠. 네. 저는 이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요, 움직임이 경쾌합니다. 산뜻해요. 경쾌한데 그런데 그립력이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요, 조향을 할 때 엄청 느껴져요. 예를 들면 차선 변경을 위해서 살짝 틀었을 때라던가 이때 정말 움직임이요, 재빠르면서 민첩하고요, 아주 예리해요.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너를, 헤어핀 구간에 가까운 그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얘가 이 코너 안쪽으로 싹 휘가 맞아요. 전륜구동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후륜에 토아웃을 해놓으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바퀴가 이렇게 아웃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륜구동일 때 사실은 토아웃을 시켜놓으면 약간 후륜구동의 그 오버스티어 성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진짜로 그 코너를 싹 말면서 지나가요.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당연히 이 기민하고 예민하면서 촘촘한 스티어링 휠 조향성 때문에도 당연히 코너를 잘 감아 나가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굴려야 되는 바퀴를 더 많이 굴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 차의 바퀴의 구동력을, 배분을 조절을 해서요, 좀 더 코너를 감아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요, 빠르게 달릴 때도 좋지만 이 정말로 그 유턴하듯이 도는 그 헤어핀 같은 그런 구간을 싹 돌아 나갈 때 그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굳이 추가로 힘을 줄 필요가 없이 한 번 조향한 그 각도로 싹 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이 타이어 접지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물론 속도가 빠를 때도 느껴지지만요, 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굳이 빠른 속도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아 나갈 때,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럴 때가 정말 잘 느껴져요. 하중이동이 심하지 않은데, 하중이동이 사실 뭐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멀 모드로 되면 조금은 늘어나는데, 이게 정말 약간 내가 뭔가 운동할 때 준비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막 출렁출렁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라 내가 살짝 운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딱 이렇게 몸 풀고 있다가 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죠.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럴 때, 그러니까 M 모드가 보통 스포츠 플러스거든요. 그럴 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매끈한 도로에서는요, 이 도로에 이제 충격이나 요철이 없을 때는 매끈한 도로에는 땅에 최대한 붙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선다던가 브레이킹 한다던가 노즈 다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가속 노즈업 됐을 때 이 하중 이동이 많으면 당연히 접지력을 잃는 바퀴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하중을 잃지 않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하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최대한 단단하게 가는 게 매끈한 도로에선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달리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는 서킷처럼 매끈하게 잘 다듬어지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울퉁불퉁하고 바퀴가 한쪽으로 충격이 들어왔는데 이게 단단해서 딱 그 상태로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차체가 딱딱한 것들은 사실 충격에 오히려,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지만 왜 부러진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딱 하고 있으면 떠버리니까 오히려 안 되고, 그때는 약간 충격을 감수해서 이 한쪽이 들렸지만 계속 걔를 땅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한쪽이 들렸지만 이렇게 계속 눌러주는 그런 서스펜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면 하중이동이 이렇게 하면 하중 그 차의 무게가 있고 차의 관성에 의해서, 또 무게 때문에 나오는 관성에 의해서 이게 또 들려버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딱딱해도 접지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울퉁불퉁한 도로인데, 그리고 심지어 뭐 코너가 있다던가 할 때 내가 그때 거길 빠르게 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그런 서스펜션 아주 단단한 세팅보다는 아주 조금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모드 같은 걸로 설정을 바꿔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이동하는 곳 아니면 내가 탈 곳,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재미도 있는 차입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운드부터가 좀 더 본격적이 됐죠. 확실히 아까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움직임에 약간의 그 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무언가 조금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확실히 스포츠로 바꾸는 순간 딱 땅에서 이렇게 이 땅 움직임에 딱 붙어가는 그 움직임 이외에 추가적인 움직임, 약간 여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좀 덜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요철도 이렇게 다 바닥으로, 이 발바닥과 이 몸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조향을 할 때, 그러니까 즉 방향이 바뀔 때 이 차의 움직임이 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딱 차에
이 조금 더 움직이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조금 더 갔다 오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움직임에 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딱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당연히 회전수는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하죠. 공회전 시에도 스포츠 모드만 눌러도 조금 더 RPM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전 시에 대기 상태에서도 약간의 그 RPM을 높여서 대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미세하게 한 200 정도,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가는 게 딱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평소에도 쓰고 있는 그 주로 사용하는 RPM의 높이가 일단 3,500, 4,000까지도 쭉쭉쭉쭉 씁니다. 특히 가속할 때요. 지금 4,500까지도 쓰거든요. 되게 RP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더 높게 활용할 수 있죠. 사실 경기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6,000, 7,000까지 해서 정말 딱 레드존 직전까지 다 쓰니까요. 그렇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뭐 패들 시프트를 이용했을 때도 반응이 빠릿빠릿한 편이고, 기어 노브를 이용해서 이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8단 DCT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기도 하고요. 알아서 이 변속해주는 시스템도 이게 사실 이제 계산을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TCU도 똑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변속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로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탈수록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많고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그 모드에 따른 차이들이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 게, 그럴 뭐 상황도 안 되고 그럴 도로나 뭐 환경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좀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평소에 타거나 내가 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안하게도 탈 수 있고, 정말 꽉 조여가지고 예민하게도 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균 연비는요, 제가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이것저것 뭐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내면 속도도 한 번씩 내고, 고속도로도 가고 마켓도로도 가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도로를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비는 한 11.1?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보통 한 1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아반떼 N, 사실 시승기라고 하기에는 크게 테스트한 게 없고, 뭔가 일상생활 체험기? 일상생활 시승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